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뭔가 놓친 것만 같고, 아직도 부족한 것만 같아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완벽한 자녀들, 더 건강한 몸.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이 진정 편해지던가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 붙잡고 있던 착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처럼 꽉 쥘수록 더 빠져나가는 것들 말입니다. 이 착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행복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차 한 잔이라도 드시며 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봄볕 같은 따스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착각,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는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분명히 다르게 할 텐데 라고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촬영이 끝난 영화와 같습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한 일을 40년 넘게 후회하고 계셨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40년 동안 후회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정작 지금 할 수 있는 소중한 일들은 놓치고 계셨던 거죠. 과거의 실수나 아픔은 우리를 성장시킨 밑거름입니다. 마치 걸음이 꽃을 피우듯 말입니다. 그 경험 없이는 지금의 지혜로운 여러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의 햇살은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두 번째 착각은 미래를 모두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미래까지 모두 설계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으시죠. 미래는 강물과 같습니다. 큰 방향은 예측할 수 있지만 물이 어떤 돌을 만나고 어떤 구불구불한 길을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강의 흐름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40대 아들의 결혼, 직장, 집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간섭하셨어요. 아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내 미래를 위해서라며 강요하셨습니다. 결국 아들은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어머니 본인도 끊임없는 걱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으셨습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집착은 다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언제 어떻게 꽃이 필지는 자연의 몫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내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되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착각, 남들의 시선이 나를 정의한다는 착각. 세 번째 착각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너무 신경 쓰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그림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곧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영원한 태양인 줄 착각하고 그 그림자 아래서만 살려고 합니다. 은퇴 후 동네 모임에 나가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항상 비싼 옷을 입고 자녀들 자랑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신경 써서 한 번도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임에서도 진정한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늘 외로우셨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그리 큰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삶에 바쁘거든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제는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을 그만두세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을 단풍이 각기 다른 색깔로 아름다운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착각, 완벽해야 한다는 착각. 네 번째 착각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을 수 없고 오히려 물결만 일으킬 뿐입니다. 평생 깔끔한 집을 유지하려고 애쓰신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손자들이 놀러와도 더럽혀지면 안 된다며 자유롭게 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완벽한 집은 얻었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추억은 놓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가 손수 짠 울퉁불퉁한 스웨터, 아버지가 서툴게 만들어주신 책상, 어머니의 못생긴 글씨, 모두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불완전함은 사람다움의 따뜻함입니다. 흠집난 도자기가 금으로 메워져 더욱 아름다워지듯 우리의 부족함도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착각,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착각. 다섯 번째 착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저축,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물통과 같습니다. 구멍이 뚫린 물통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 구멍은 바로 끝없는 욕심입니다. 평생 부지런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금만 더라고 생각하셨어요.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시며 돈 걱정에 잠 못 이루셨습니다. 정작 그분에겐 건강도, 자녀들의 사랑도, 평생의 친구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세어보세요. 숨 쉴 수 있는 폐, 걸을 수 있는 다리,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사랑하는 가족들, 이 모든 것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더 가지려 하지 마시고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진짜 풍요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착각,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 여섯 번째 착각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을 내 방식대로 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것은 강물의 방향을 손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물은 자신의 길을 갑니다. 오히려 억지로 막으려 하면 범람할 뿐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예술을 좋아하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려고 20년을 노력하셨어요. 아들은 결국 의사가 되었지만 평생 불행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아버지 본인도 내가 아들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봄꽃이 저마다 다른 시기에 피는 것처럼 사람도 저마다의 때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할 때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7번째 착각,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착각. 7번째 착각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하고 모든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옵니다. 그것이 바다의 본성입니다. 오랫동안 형제와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화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들은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8번째 착각, 행복은 어디선가 와야 한다는 착각. 8번째 착각은 행복이 밖에서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만 찾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만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목마른 채로 헤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안부를 묻고 용돈을 드릴 때만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렇지 않은 날에는 자식들이 나를 잊었다며 우울해하셨습니다.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계신 거였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행복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 사이로 언제나 있던 해를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9번째 착각,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진다는 착각. 9번째 착각은 나이가 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물러나면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앙상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봄을 준비하는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정년퇴직을 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나는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자꾸 위축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40년 직장 경험이 있고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지혜가 있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쓸모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의 빠름 대신 깊이를, 열정 대신 지혜를, 성과 대신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곧 보물이고 겪어온 경험이 곧 지혜입니다. 늙은 나무가 새끼 새들에게 그늘을 주듯 여러분도 주변에 많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10번째 착각, 건강을 잃으면 끝이라는 착각. 10번째 착각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갖지 않으면 삶의 의미도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건강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건강만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꽃이 시들어도 향기는 남듯 몸이 약해져도 마음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그만두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생에 낙이 없다며 우울해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 앞 작은 화단을 가꾸는 재미를 발견하셨습니다. 산에 오르지는 못해도 꽃을 키우며 자연과 교감하는 새로운 기쁨을 찾으셨죠. 몸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바뀌면 경험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달리기를 못하면 걷고, 걷기를 못하면 앉아서, 앉기를 못하면 누워서라도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축복을, 아플 때는 쉼의 축복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상황에는 그 나름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제 60대 이후에 특히 무거워지는 세 가지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 특히 커지는 세 가지 짐. 첫 번째 짐, 몸의 변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몸의 변화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여기저기 생기는 아픔들, 흐려지는 시력과 줄어드는 청력, 이런 변화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20대 때는 밤새 일해도 멀쩡했는데 40대 때는 산에도 잘 올라갔는데 라며 과거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봄꽃과 가을 단풍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봄에는 봄의 일을, 가을에는 가을의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짐, 사회적 역할 상실감. 두 번째 무거운 짐은 사회적 역할을 잃었다는 느낌입니다. 정년퇴직, 자녀들의 독립,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 이런 변화들이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뀌는 것과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연극에서 주인공 역할에서 조연 역할로 바뀌어도 여전히 소중한 배우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의무에서 벗어나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에서 자신을 돌보는 역할로, 성과를 내는 역할에서 지혜를 나누는 역할로 변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짐, 경제적 불안. 세 번째 짐은 경제적 불안입니다. 은퇴 후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들입니다. 이런 걱정들은 미래라는 안개 속에서 괴물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상상 속 괴물 때문에 지금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물론 합리적인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준비는 다릅니다. 준비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만 걱정은 막연하고 끝이 없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이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기, 누구에게 안부를 물을지 정하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결정하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날씨, 다른 사람의 마음,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런 것들은 우리 손 밖의 일입니다.
마치 정원사와 같습니다.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싹이 틀지, 얼마나 클지, 어떤 새꽃이 필지는 자연이 정합니다. 정원사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에 맡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세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요리를 할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좋지만 재료를 다듬고 볶고 끓이는 그 과정 자체를 즐겨보세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삶입니다. 손자와 놀아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지라는 목표보다는 지금 이 순간, 손자와 함께 웃고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습관,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 감사 한 줄.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감사한 것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불에서 잠을 잘 잤다. 창밖에 참새 소리가 들린다. 어제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면 점점 강해지듯 매일 조금씩 감사하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 습관, 감정. 반응 전 한 호흡.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감정도 지나갈 구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자가 말을 안 들을 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 때, 몸이 아플 때, 이런 순간마다 한번 숨을 고르고 반응하세요. 그 한 호흡이 여러분을 현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쥐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던지려다가 자신의 손만 다칩니다. 한 호흡의 여유가 그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세 번째 습관, 잠들기 전 3가지 감사.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들로도 좋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시원했다. 이웃이 안부를 물어줬다. 저녁 뉴스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잠도 깊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좋은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5분씩 명상을 해보세요. 천천히 눈을 뜨시거나 시선을 원래대로 돌리세요. 고개를 가볍게 돌려주세요.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명상을 하루에 5분씩만 해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헤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완벽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아내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느끼세요. 더 이상 누군가가 되려 하지 마세요. 지금의 여러분이 이미 완전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그 자리에 있고 비가 와도 땅은 그것을 품어줍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내려놓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